그날 아침,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트럭이 내 차를 들이받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골절과 뇌출혈로 한 달은 입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넌 왜 항상 이런 식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되기만 하니? 어머니의 그 말은 내 귓가에 영원히 새겨졌다. 전화로 부모님께 사고 소식을 알렸다. 기대했던 건 당장 달려오는 발소리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오늘 지민이 시상식이야. 내 동생이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탔어. 내일 가볼게.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병원에서 혼자였고 그들은 동생의 영광을 축하하러 갔다. 사소한 상처가 아니었다. 내 존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인이었다. 그날 밤 통증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나일까? 왜 항상 지민이 먼저일까?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지민은 천재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상을 휩쓸었고 부모님은 그녀를 우리 집의 자랑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28살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모님 눈에는 실패자였다. 사고 후 그들은 다음 날 왔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지민이가 내 목까지 열심히 할 테니 너는 빨리 회복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를 더 깊이 찔렀다. 나는 회복해야 할 부담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분노를 삼켰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설득했다. 병원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약을 주고 가면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지민의 시상식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부모님의 환한 미소, 지민의 자랑스러운 표정. 나는 그 사진 아래에 축하해라고 댓글을 달았다.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왜 나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걸까? 왜 그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 집은 여전했다. 지민의 상장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내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은아, 내가 없어서 집이 조용했어 라고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가시처럼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조용히 지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들이 스스로 파괴하도록 만드는 방법. 먼저 관찰했다. 지민은 명문대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미래에 모든 걸 걸었다. 나는 회사에서 시간을 쪼개 지민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SNS, 친구들의 이야기, 학교 소문. 지민은 완벽해 보였지만 약점이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약을 먹고 가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지쳤다. 부모님은 그걸 모른 채 우리 지민이는 천재야라고 칭찬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지민의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올림피아드 금상 받은 애, 정말 실력인가? 과외 선생이 문제 유출했다는 소문 들었어. 거짓이었다. 하지만 학교는 민감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민은 불안해졌고 부모님은 걱정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니? 아버지가 화를 냈다. 나는 집에서 그냥 루머일 거예요 라고 위로했다.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쾌감 뒤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게 정말 나일까?
소문은 점점 커졌다. 학교에서 조사까지 들어갔다. 지민은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고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 부모님은 나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내 동생이 힘들어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그리고 지민에게 다가갔다. 언니가 도와줄게. 공부 팁 알려줄까? 지민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악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다. 언니, 나 정말 피곤해. 하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녀의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노였다. 하지만 관찰할수록 그들의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깨달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지민의 피아노 레슨에 돈을 쓰고 내 학원비는 아꼈다. 지민이가 더 재능 있어라고. 그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썼지만 항상 실패자 취급받았다. 사고 후 그 선택은 절정이었다. 임랭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기다렸다. 소문이 진정되면 다음 단계를 밟을 계획이었다. 법을 이용해서 지민의 과외 선생이 정말 문제 유출을 했는지 아니어도 의심을 키워 학교를 압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영혼이 조금씩 달아갔다. 밤마다 꿈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넌 왜 저양이야? 그 말이 반복됐다. 나는 스스로 물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다. 소문이 학교를 휘감았지만 지민은 버텼다. 그녀는 똑똑했다. 언니, 누가 그런 글을 올렸을까? 나한테 원한 있는 사람인가 봐.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모르지. 하지만 내가 강하니까 이겨낼 거야. 이 속으로는 그녀의 의심을 즐겼다. 그녀가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주말에 집에서 지민과 공부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은 기뻐했다. 지은이가 내 동생을 잘 챙겨주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노트를 훑었다. 그녀의 공부 패턴, 약점. 지민은 수학 천재지만 인문 과목이 약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으로 교육부에 제보했다. 고등학교 학생이 시험 문제 유출 의심. 증거 첨부한 건 가짜 증거였다. 포토샵으로 만든 메시지 캡처. 교육부는 조사를 시작했다. 학교는 패닉에 빠졌다. 지민은 소환됐다. 언니, 나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나는 안아주며 괜찮아. 진실이 밝혀질 거야 라고 속삭였다. 부모님은 분노했다. 누가 우리 지민이를 괴롭히는 거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아버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들이 법을 언급한 게 아이러니했다. 나는 그들의 도덕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지민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그녀는 약을 과다 복용했다. 병원에 실려갔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지민아, 왜 이런 일이? 어머니가 울었다. 나는 병원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하지만 내 가슴도 아팠다. 지민은 무고했다. 그녀는 그냥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진 아이일 뿐이었다. 그 사건 후 지민의 입시 준비가 흔들렸다. 학교는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소문은 퍼졌다.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의지했다. 지은아, 내가 회사에서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니? 나는 소개했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내가 미리 접촉한 사람이었다. 그는 조사를 지연시키며 더 많은 의심을 키웠다. 증거가 애매하네요. 더 파헤쳐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부모님은 절망했다. 이 과정에서 내 내면이 갈라졌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계획을 세웠다. 꿈에서 지민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멈춰, 이건 너무 잔인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들은 내 고통을 무시했어. 이제 그들이 느껴봐. 이 사고 후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의사는 트라우마예요. 상담받으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복수가 내 치료였다. 하지만 그 치료가 나를 도구로 물들였다. 지민은 회복했지만 변했다. 언니, 나 이제 공부 싫어. 부모님 때문에 그녀의 고백에 나는 동정심을 느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동정을 억눌렀다. 다음 단계는 부모님을 직접 타겟으로 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세금 탈루 의심. 증거 있음. 실제로 아버지는 약간의 회계 조작을 했었다. 나는 어린 시절 본 서류에서 그걸 알았다. 조사가 시작됐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짓을? 가족 회의가 열렸다. 지민은 아빠, 진짜야?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공포를 즐겼다. 아버지의 회사가 흔들리자 경제적 압박이 왔다. 지민이 대학 등록금이 문제야. 부모님의 그 말은 나를 자극했다. 내 병원비는 어땠어?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내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복수로 위안을 찾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치명타를 날리는.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미러에서 내 얼굴을 볼 때 낯선 사람이 보였다. 이게 나일까?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아? 계획은 계속됐다. 지민의 대학 입시가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지원 서류에 손을 댔다. 부모님 집에 가서 컴퓨터에 접근했다. 약간의 수정. 그녀의 점수를 낮추는? 발견되지 않을 만큼 미묘하게. 시험이 끝난 후 결과가 나왔다. 지민은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절망했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우리 지민이가 왜? 그 순간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복수가 나를 비워놓았다. 이제 그들은 나를 더 의지할 터였다. 지은아,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짜였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지민의 실패는 가족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나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매일 한숨을 쉬었다. 지민아, 다시 도전하자. 하지만 지민은 싫어요. 다 포기할래요? 라고 소리쳤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내 계획의 결과를 직면했다. 만족. 아니, 불안이었다.
이게 너무 멀리 갔어.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문제였다. 그녀는 고혈압으로 약을 먹었다. 나는 약국에서 비슷한 약을 사서 집 약통에 섞었다. 효과가 약한 걸로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 머리가 아파. 왜 이러지? 병원에 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부모님은 더 불안해졌다. 지은아, 내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니? 나는 동의했다. 매일 집에 가서 약을 챙겨줬다. 하지만 그 약은 내가 조작한 거였다. 이 행동은 나를 괴롭혔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를 해치다니 내가 미쳤어. 하지만 논리는 명확했다. 그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고통을 느껴봐야 했다. 지민은 나에게 털어놨다. 언니, 나 부모님 탓해. 항상 나만 기대해서 그녀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우리는 비슷했다. 피해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도구로 썼다. 아버지의 회사 조사는 깊어졌다. 세금 추징금이 나왔다. 수억 원이야. 어떻게 갚아? 아버지가 절망했다.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다. 가족은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나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빌려주지 않았다. 대신 은행에 제보했다. 이 집안의 사기 의심이 더 압박을 줬다. 내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복수가 재미없어졌다. 그냥 습관이었다. 회사에서 실수도 늘었다. 상사가 지은 집중해라고 말했다. 나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마음은 엘세어였다. 꿈에서 사고 장면이 반복됐다. 트럭, 충격, 그리고 부모님의 선택. 왜 나를 버렸어? 그 질문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지민은 변했다. 그녀는 반항했다. 부모님, 나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미안하지만 나도 피해자야의 싸움이 잦아졌다. 부모님은 지쳤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 입원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지켰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내 탓이야. 복수의 다음 단계는 사회를 이용하는 거였다.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명문대 입시 비리 의심. 559 학생 관련 기사가 나왔다. 지민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학교는 타격받았다. 부모님은 우리 가족이 왜 이라고 울었다. 지민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니, 요즘 이상해. 이 모든 게 우연인가? 그 의심이 긴장감을 더했다. 지민은 똑똑했다. 그녀는 내 컴퓨터를 뒤졌다. 언니, 이 익명 계정 뭐야? 대면했다. 나는 부정했다. 모르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언니가 한 거지? 왜? 나는 침묵했다. 그 순간 내 계획이 위험해졌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말하면 끝이었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지민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나는 항상 버림받았어. 그녀는 충격받았다. 언니, 미안해. 몰랐어. 유리는 울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다. 내 속마음은 차가웠다. 미안함으로 끝나? 너무 늦었어. 가족은 점점 분열됐다. 아버지는 술에 빠졌다. 모든 게 내 탓이야. 어머니는 약에 의존했다. 지민은 집을 나갔다.
혼자 살게 나는 혼자 남았다. 복수가 성공했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이제 뭐해?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타격을 준비했다. 지민이 집을 나간 후 집은 고요했다. 부모님은 늙어 보였다. 지은아, 내가 유일한 가족이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내 차례야.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 직접 개입했다. 전 직원으로 위장해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 부정 회계 증거 검찰이 움직였다. 아버지는 체포됐다. 무죄야. 누가 이런 짓을 뉴스에 나왔다. 어머니는 쓰러졌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간호했다. 엄마, 견뎌. 하지만 내 눈물은 진짜였다. 왜 이렇게 됐지? 후회가 밀려왔다.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나는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민이 돌아왔다. 아빠 일은 언니 짓이야. 그녀가 따졌다. 나는 인정했다. 내 선택의 결과야? 부모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녀는 분노했다. 언니, 미쳤어. 가족을 파괴하다니. 우리는 싸웠다. 그녀의 주먹이 날아왔다. 넌 괴물이야. 그 말은 나를 찔렀다. 맞아, 내가 됐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너희가 날 만들었어. 지민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나는 막았다. 증거 없어. 그냥 루머야. 그녀는 포기했다. 언니, 후회할 거야. 그녀의 말은 예언이었다. 아버지의 재판이 시작됐다. 변호사는 증거가 조작됐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압박이 컸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밤마다 악몽. 사고, 배신, 복수. 멈춰야 해. 하지만 늦었다. 가족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탓이었다. 복수의 가격은 컸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집중력 부족. 친구들은 사라졌다. 나는 고립됐다. 거울에서 본 내 얼굴은 피곤했다. 이게 승리인가? 물었다. 아니었다. 그냥 빈 껍데기였다. 지민은 다시 도전했다. 다른 대학에 지원했다. 하지만 나는 방해했다. 그녀의 서류에 다시 손을 댔다. 그녀는 떨어졌다. 언니, 그만해.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내가 느껴봐. 버림받는 기분을. 그녀는 울었다. 언니도 피해자였어.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그 대화 후 나는 주저했다. 끝낼까? 하지만 분노가 다시 솟았다. 부모님의 선택을 떠올렸다. 아니, 끝까지. 아버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벌금과 집행유예. 회사 문 닫았다. 가족은 파산 직전이었다.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과다 복용. 병원에서 깨어났다. 지은아, 미안해. 내 사고 때 우리가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얼어붙었다. 이제야. 하지만 늦었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동정심이 없었다. 지민은 나를 피했다. 언니와는 끝이야. 그녀가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 복수가 끝났지만 만족은 없었다. 그냥 피로였다. 이게 원하던 거였나? 타산 후 부모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방문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도움은 가짜였다. 나는
그들의 재정을 더 압박했다. 은행에 연락해 대출을 막았다. 신용 문제 부모님은 절망했다. 지은아, 내가 왜? 내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복수가 습관이 됐지만 즐겁지 않았다. 그냥 의무였다. 지민은 새 삶을 시작했다. 알바를 하며 재수 준비.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의 강함이 부러웠다. 나도 그랬으면. 하지만 나는 방해했다. 그녀의 직장에 익명 제보. 도둑질 의심리 그녀는 해고됐다. 언니, 그만, 그녀가 전화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증거 모을게. 내가 한 거 증명할게 위협이었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민은 똑똑했다. 그녀가 내 흔적을 추적했다. 언니 컴퓨터 IP가 맞아 대면했다. 왜? 부모님 선택 때문이야? 그게 다야. 나는 고백했다. 네, 그 선택이 날 파괴했어. 그녀는 언니도 파괴하고 있어. 멈춰. 그 순간 도두했다. 맞아,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늦었어. 그녀는 경찰에 갔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 의심뿐이야.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언제 끝날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 지은아, 용서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뭐를, 그녀는 내 사고 때 지민을 선택한 거 눈물이 흘렀다. 내 가슴이 아팠다. 왜 이제야? 아버지는 감옥에 갈 뻔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가족이 다야. 그는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복수가 나를 지배했다. 지민과 다시 만났다. 언니, 화해하자. 우리 가족 다시 만들자. 그녀의 제안에 흔들렸다. 가능할까? 하지만 거부했다. 아니, 내가 모든 걸 가졌으니까. 그 후 나는 변했다. 복수를 멈췄다. 아니, 피곤해서. 가족은 서서히 회복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가 끝난 후 나는 변한 나를 마주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지만 살아남았다. 지민은 결국 대학에 들어갔다. 부모님은 새 출발을 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만족. 아니. 그냥 후회.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지만 내 선택도 마찬가지야. 이제 나는 누구일까? 괴물인가? 피해자인가? 이게 옳았을까?